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고요. 요런저런 일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업데이트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학기가 끝났습니다. 2학년 2학기 학기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항상 학기를 마칠 때마다 하고 있는 그 과목과 교수 리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4과목을 들었거든요. 하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어드밴스 파이낸셜 어카운팅, 그리고 텍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두 4과목이 다 CPA를 하려면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인데요. 근데 요거는 디플로마에서 커버가 되는데 요 나머지 2개, 텍스랑 그 어드밴스 파이낸셜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 과목이 아니라 4년제 디그리 과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추가로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과목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학기에 들은 4과목 중에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들은 건데요. 온라인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전부터 드렸는데, 교수가 나타나서 강의를 하는 싱크로너즈가 있고, 교수도 없고 강의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공부를 해야 하는 에이싱크로너즈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싱크로너즈, 교수가 강의를 해주는 그걸 들었어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이 4번 있고요. 팀 프로젝트가 60%가 있어요. 진짜 높죠? 시험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0%씩 4번이긴 한데, 교수님이 컨닝 페이퍼를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장수가 제한이 없이 컨닝 페이퍼를 허용해 주셨어요. 근데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이 다 자기가 수업을 진행하는 파워포인트에서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컨닝포에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은 이유는 핸드라이팅만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정말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비비 꼰다거나 예제를 가져와서 이 개념을 이해해서 예제에 적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파워포인트에서. 사실 이 교수님이 인펄슨 클래스에서도 수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인클래스에서는 컨닝 페이퍼를 한 장밖에 허용을 안 한대요. 한 장으로 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다 적을 순 없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디테일한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 수업을 이 교수님한테 듣는데 그게 또 인펄슨 클래스에서 듣는 거라면 생각보다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어서 조금 널널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는 팀 프로젝트인데요. 그 중에 한 2%인가? 링크드인 러닝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따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나 뭐 어떻게 따게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포션이 굉장히 작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팀 프로젝트인데, 팀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게 조금 시간 관리할 때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큰 줄기의 팀 프로젝트 하나가 있고요. 또 2개 정도 이제 자잘하게 있는데, 큰 줄기의 팀 프로젝트도 3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안서, 하나는 리포트를 쓰는 거, 하나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이거 외에 2개 더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프로젝트는 동일한 그룹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나는 팀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떠날 수도 없고 이 친구가 떠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모든 팀 프로젝트를. 처음에 팀을 구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팀을 그럼 어떻게 짜냐?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수가 짜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팀원들을 구해요. 그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맞는 분들끼리 팀을 이미 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한국분이랑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국분은 정말 적어도 반 이상은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클래스에 한국분이 딱 한 분 더 계셨거든요. 4명으로 팀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분을 합해도 2명이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어야 되는데 2명 모두 필리핀계 쪽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이 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한 줄기를 크게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안에 처음에 제안서, 리포트,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중에 팀원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이 페이스를 끝까지 가지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계속 팀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도록 클래스 안에서도 그 얘기하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희 조 같은 경우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녹화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얘기를 하면 좀 30대 중후반의 젊은 인도계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수업을 대충 하는 느낌은 없었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그 마이 프로페서 레이시라는 교수님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댓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플렉시블해서 너무 일정이 자주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정을 바꾸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고 플렉시블하다는 건 다른 쪽에서 오히려 플렉시블했어요. 저희가 과제를 내면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고 한 번 더 제출할 기회를 줘요. 되게 좋으신 분이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잘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테지만 어쨌든 두 번째 제출을 할 수 있음으로써 처음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교수님이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말로 그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약간 까다롭게 들리시는 거예요. 까다롭게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너무 까다로운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쳐도 점수를 제대로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은 까다로우신데 그렇게 나름 고쳐서 내면 점수를 나쁘지 않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쏭달쏭 한 교수님이었어요. 이 과목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았고 제가 이번 학기에 텍스 듣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듣고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어카운팅 들어서 이게 다 전공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과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란 과목이 좀 쉬어가는 사실 이 과목을 듣지 않고 다른 전공 과목을 먼저 들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전공 과목을 들어서 총 4과목의 전공 과목을 한 학기에 들었다.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학기의 스케줄을 짤 때 이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밸런스를 무시하시고 시간표를 짜면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시간표를 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 과목은 3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30%가 과제인데 2개는 팀 프로젝트고 하나는 이거 그 단원풀이 연습 문제. 팀풀은 2개라서 처음 하시는 조랑 두 번째를 하게 되실 거예요. 팀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에서 나오고 그냥 계산해서 결론 도출해내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2개다가 어렵진 않았고요. 단오프리 숙제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그대로 넘버만 바뀌어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단원풀이 숙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풀어보시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단원풀이 숙제가 3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처음 틀렸어 어떤 문제를. 그럼 2번째 기회가 있고 이것도 틀렸어? 그럼 3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과제가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4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포뮬라 쉿을 주거든요. 공식을 다 저희가 볼 수 있게 줘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간고사 범위가 챕터가 10개. 저도 사실 시험을 많이 자주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시험 범위가 챕터가 10개라면 요거는 한번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텍스 시험이랑 그 당시에 비슷하게 겹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챕터 10개를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 상태도 안 좋아서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핑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실 때는 조금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쉬웠어요.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더 많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간고사 범위랑 또 그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범위를 다 커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개가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중간고사에서는 그 10개 챕터 분량이 되게 조금이고요. 나머지 챕터가 한 6개 되거든요. 그 6개에서 대부분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됐든 저한테는 힘들었던 게
이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론에 정말 약하거든요. 중간고사에도 이론이 있고요. 기말고사에도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왜 어렵냐면 이론을 공부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계산 문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론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좀 더 시간을 모자르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론이 엄청 어렵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중간고사에서 챕터 10개를 다 이론을 읽어야 되고 기말고사에서도 이제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도 한번 있고 기말고사 분량도 한번 봐야 되고 이론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계산 문제 또 다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보고 싶었지만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공부한 거 대비는 나쁘지 않게 나와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성 할줌마 같은 되게 에너제틱한 느낌의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답변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수업 시간에 많이 엑셀로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단점을 좀 찾자면 좀 빠르세요, 말이. 근데 그게 말이 어떤 식으로 빠르냐 말이 막 이렇게 빠른 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좀 빠르신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이제 있다면 그레이드가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게 나왔고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엄청 늦진 않았지만 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 대신 기말고사는 좀 빨리 나왔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목은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AFA라고 말을 주로 하거든요. 그 과목도 CPA가 되려면 들어야 하는 선수 과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디플로마에서 커버가 안 되고 4년제를 들어야 거기에 이제 포함된 과목이거든요. 추가로 들은 거예요. 이 과목의 특징은 컨솔리데이션을 그냥 그것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치면 합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합병인가? 이 과목이 교재가 있긴 하거든요. 사라고 강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긴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뭘로 하냐면 수업을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약간 만들었어. 워드 파일로 교재 대신 사용할 교재 같은 거를 그걸로 나가요. 이 과목은 어사이먼트가 4번이 있었고 시험이 3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원풀이 숙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좋기도 한데 나쁘기도 해요. 왜냐면 단원풀이 숙제가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보시고 공부를 안 하시면 정말 저처럼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미리미리 질문을 해두시고 미리미리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4번의 숙제가 각각 10%씩 40%.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서는 파이널에 대한 포션이 조금 작았습니다. 대부분의 전공 과목의 파이널 포션은 거의 40%거든요. 어사이먼트는 팀워크는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갬플이었고 그 교수님께서 풀어보라고 연습 문제를 많이 주시거든요. 연습 문제와 답지를 주시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를 잘 풀으실 수 있다면 어사이먼트도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시험도 문제가 없어요. 파이널 전까지는요. 시험이 3번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파이널 포함인 건데 이 두 시험은 그 교수님께서 주시는 연습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솔직히 이 2번의 시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파이널 때. 그 이유가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공부를 안 했냐면요. 파이널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제가 69점 몇 %였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 반타작만 해도 A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파이널 시험이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랑 겹쳤거든요. 같은 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시험에 더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AFA 같은 경우는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났거든, 시험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이 2개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어쨌든 반타작은 넘게 해가지고요. 과목의 난이도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들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잘 못 따라갔거든요, 사실. 그래서 외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해를 돕고자 교수님이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하시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당연히 중요하죠.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전담하는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 중에서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수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하게끔,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거죠. 랭귀지의 한계를 좀 느끼는 과목이었습니다. 저의 랭귀지만 아니었다면 정말 잘 배웠을 것 같긴 해요. 이 교수님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별것도 아닌 걸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메일 답장 주시고 힌트도 좀 많이 주셨고 인내심이 강하신 교수님이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설명하시고 또 어쨌든 경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쉽게 풀어서 미리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어카운팅 그렇듯이 이 과목도 계산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워드를 사용하시고 칠판 판서를 사용하세요. 그게 조금 나중에 보면 이 넘버가 어디서 왔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었죠. 요즘 대세는 약간 엑셀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대세에 따르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빼고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과목은 제가 CPA 선수 과목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더라도 전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텍스가 취업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항상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텍스를 준비하면서 내가 괜히 들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선 텍스 자체도 어려운데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텍스가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텍스만 공부하는 게 아닌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어떠한 힘도 없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과목은 모든 것이 다 점수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파이널 포함 5번인데 치고 보면 6번이고요. 단원풀이 숙제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어사인먼트가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치면 선행학습이 있어요. 이것도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한 챕터에서도 모든 걸 다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스스로 공부해라 이렇게 남겨놨어요. 요거를 공부를 하고 수업 전까지 5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 시험을 주시거든요. 포션 자체는 되게 크지 않아요. 점수 2.5% 그리고 그냥 참가만 해도 2.5% 총 합하면 총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풀이 숙제도 당연히 있는데 단원풀이 숙제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과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과목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말 시험같이 단원풀이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퀴즈예요. 단원풀이 숙제 아니라 퀴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단원풀이 숙제 얘기할 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3번의 기회를 주고요. 타임 리밋도 없어요. 근데 텍스 같은 경우는 1번의 기회를 주고요. 시간 제한도 2시간이었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이게 4개거든요. 4번이 있는데 요것도 진짜 저는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저 혼자 하는데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제 생각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각각 2.5%씩 10%긴 한데 그래도 점수화가 되니까 요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티끌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났던 게 그 점수 대비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저의 사기를 정말 많이 꺾어놓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내야 되긴 하지만 교수님이 팀이랑 같이 푸는 걸 허용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과목에서 아는 친구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험은 공부하시는 양에 따라 난이도의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이론 문제의 분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널까지 시험이 5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1, 2, 3, 4 파이널인데 제 기억에 요 3번째 시험이 2번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짜증이 대박 나거든요.
뭐 다른 시험들은 똑같아요. D2L로 보고 저 혼자 풀고 제출하면 돼요. 근데 요 세 번째 시험을 2번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D2L로 보고요. 하나는 엑셀로 봐요. 엑셀이라 하면 정말 일반 엑셀로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의 느낌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웃긴 게, 그럼 혼자 보고 혼자 제출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내 거에 책임지게. 근데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봅니다. 1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옆에 아무나 제 친구들이랑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이걸 몰라. 재수 있게 잘하는 친구가 걸려서 다 맞는 답을 다 알려줬어? 그럼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운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누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옆에 애한테 너 나랑 같이 할래 했는데 자기에게 좀 도취되어 있는 친구를 걸렸어요. 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저도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었고 그 친구도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는 제가 얘기한 거는 듣지 않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걸 다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잘못되었던 게 자신이 없잖아. 내가 푼 거에.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답을 고친 거지. 너무 자신 있어 했고 잘하나? 잘하는 친구인가? 해서 답을 고쳤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내 답이 맞았더라. 그래서 점수가 더 낮아졌다. 원래 내가 푼 것보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하면 그때 시험 답안지를 공유를 해주죠. 그러면 가지고 또 제가 리플렉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계산을 해서 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다른 시험들은 이제 비슷한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오히려 케이스 스터디보다는 쉬워요. 이게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 시간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단원풀이 숙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요게 다 모두 같은 주에 있어요. 제 생각엔 교수님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 것 같아요. 단원풀이 숙제도 꼭 이번 주에 해야 되고,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도 시험 보기 직전에 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시험 보기 직전 주는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세 개가 다 한 주에 겹쳐버리니까. 근데 저희는 텍스트만 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할 시간이 저는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를 막 푸시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가? 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텍스 과목을 통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얘기를 하자면 이 과목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좋기로, 잘 가르치기로. 그 교수님이 안식년에 들어가셔서 다른 교수님이 왔는데 이제 새로 부임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 말로는 자기는 이제 큰 회사에서 10년 동안 텍스를 했던 사람이라고, 텍스를 가르치게 된 거에 대해서 행복해 하셨거든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하지만 좋았다고도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텍스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더 원하는지를 조금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텍스 과목이 어쨌든 계산 문제 비중이 더 높거든요. 이론도 당연히 나오지만. 근데 파워포인트를 좀 읽는 느낌이 강하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 문제를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좀 선택형 피드백을 주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메일로 공부 혼자 하면서 메일을 보내면 어떤 거는 답변을 주시고 어떤 거는 답변을 안 주시기도 하는데, 답변을 주셔도 뒤늦게 주세요. 예를 들면 시험이 시작하는 날, 결정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마지막 클래스인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클래스를 앞두고 한 챕터가 다 남은 건 아니었고 그 챕터 중에서 한 토픽이 남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남은 수업에서 남은 토픽 하나를 하고 리뷰를 해주겠다. 모든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30분 전에 공지 띄워서 나 걔랑 아침에 산책하다가 다쳐서 못 나와. 오늘 클래스 캔슬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토픽 하나를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왔냐고요? 나왔죠. 당연히 나왔고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책임감 없는 교수는 또 오랜만에 만나봐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교수도 그 수업은 끝맺음을 했습니다. 근데 끝맺음을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제 리뷰는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